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7일 시장 상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 정리해보면 오늘 코스피는 2744 마이너스 14포인트 있었고요. 코스닥은 3.3포인트 하락해서 858로 마감했습니다. 먼저 그 다음에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은 1428억 팔았고요. 기관이 1389억 팔았습니다. 오늘 시장이 이렇게 하락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도 외국인이 코스피와 선물에서 순매도를 하면서 계속 지락펴락하면서 시장이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특히 이제 기관 투자가가 같이 시장을 매도를 하면서 시장이 같이 동반 조정을 받았다는 점, 그 점 좀 유심 있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흐름을 보게 되면 오늘 테마 이슈는 실적 장세가 이제 마무리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테마 순환 장세로 가고 있다. 또 하나는 주도주가 부재합니다. 주도주가 부재하기 때문에 반도체주 하나만 갖고는 상승의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하이닉스가 개장초 음봉으로 시작해서 상승으로 끌고 가면서 한미 반도체와 같이 묶여서 움직였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강하게 뻗지 못하고 오늘 22만 9천 원대까지 갔다가 다시 좀 상승폭을 좁히는 그런 마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울러 한미 반도체는 장중에 여러 번 양봉과 음봉,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다는 것은 에너지가 그만큼 한계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당분간 2분기에 실적 장세가 전개되고 다음 주도주를 찾는 시장 흐름이 계속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도주가 뭐냐? 그거에 따라서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시장이 나타나고 있음을 일깨 줍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 흐름에 따라서 우리 시장이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저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는 미국 시장을 잠깐 볼게요. 미국 시장이 지금 조금 유동적인 상황이 와 있습니다. 먼저 차트부터 볼까요? 지금 여러분 보시는 차트 중에 하나서 왼쪽의 거, 이 왼쪽의 것은 이게 지금 다우지수 차트입니다. 다우. 지난 토요일 마감 지수가 38,589포인트입니다. 다우도 보시면 알겠지만 약 2주일 동안 고점을 찍지 못하고 양봉으로 시작해서 음봉으로 끝나고 양봉으로 시작해서 음봉으로 끝나고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또 나스닥 한번 보세요. 나스닥이 신고가를 내고 있습니다. 뭐 엔비디아나 어도아나 인공지능 AI 테마주에 의해서 강하게 끌고 가고 있지만 실적 장세의 끝물에 있어요. 나스닥도 역시 음봉으로 시작했다가 겨우 양봉으로 마감하는 그런 패턴이 반복되고 있어요. 따라서 그동안에 이제 나스닥이 끌고 왔는데 나스닥도 실적 장세의 끝물에 있어서 이제 고점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다. 따라서 다우지수에 이어서 나스닥도 약간의 기간 조정을 염두에 두고 미국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하다. 그 흐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경제 다행히 지표는 괜찮아요. 지난 금 토요일 발표한 지표를 보게 되면 먼저 심전물 국채금리가 4.24포인트입니다. 이 10년물 국채 포인트가 만약에 4.5를 넘어가게 되면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이 10년물 국채금리가 안정되고 있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적으로 주식시장의 유동성이 줄지는 않는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아울러서 이 2년물 4.72% 국채가 이 정도 유지하고 있는 것도 매우 다행스럽게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5월 CPI가 발표됐죠. 5월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역시 부합했어요. 그러니까 외일가가 예상치 않은 것보다 더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생산자 물가 지수 PPI가 0.2% 하락했는데 이 PPI가 7개월 만에 최대치로 하락을 했다. 따라서 이른바 미국 연준은 우리나라의 한국은행과 같은 기관이잖아요. 일단 9월에 금리 인하를 안 하겠다. 지표를 더 보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9월에 금리 인하 확률을 여전히 지금 한 60%까지 이른바 외일가의 금융통계 툴에서는 보여주고 있어요. 따라서 다음 달 7월 달 또 8월 달, 9월 달에 미국 그 연준에서 회의가 계속 열리게 되는데 그 회의에서 전격적으로
9월에 금리를 인하시킬 수도 있다. 왜냐하면 경기가 식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굉장히 빠르게 둔화되거든요. 그래서 미국 연준은 그런 흐름들을 좀 눈여겨볼 것이다. 자, 다음 이제 당분간 시장은 우리 시장은 해외 증시에 민감한 시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체 동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 상황을 보게 되면 한 종목이 연속 상승하는 것들이 좀 드물어요. 오늘 상승하면 내일 하락하고 이런 패턴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테마가 순환합니다. 그동안에 약 3개월 동안 반도체 테마가 쭉 끌고 왔는데 이 테마 또 밸류업 테마가 끌고 왔는데 이 테마가 끌고 가는 것이 이제 버거워졌어요. 어느 정도 반영이 돼버렸어요. 따라서 이 테마가 돌고 돈다. 밸류업 갔다가 반도체 갔다가 실적주 갔다가 또 2차전지 또 한번 반등 나왔다가 또 엔터주로 갔다가 이런 흐름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참고로 이제 오늘 2분기 실적 종목을 찾기 시작했는데 오늘 현대차가 지금 반영이 됐어요. 현대차가 오늘 11,000원 정도 이상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현대차는 워낙 실적이 좋고 또 인도에 현대차 공장이 회사가 있는데 이른바 이제 IPO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에 아마 이제 그 반사 이익에 따르는 기업 가치 제고 때문에 빠르게 이제 현대차가 올라갔습니다. 역시 기아차는 현대차의 형제사이기 때문에 실적주도 관심이 있고요. 또 밸류업 종목에서 금융주, 뭐 KB금융, 한국금융, 뭐 여러 종목군들이 이제 2분기에 실적 종목들이 서서히 이제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반도체 후속 테마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지표들이 있느냐? 일단은 당분간 시장은 6월 27일 날 우리 시장이죠. 미국의 인텔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이 실적 발표가 있게 되면 그때 정도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의 관심이 다시 한번 또 높여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대치를 오버하느냐 아니면 기대치에 미흡하느냐에 따라서 반도체주가 종목별로 명암이 갈리고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질 수가 있고요. 7월 달에 초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 실적 발표에 따라서 앞으로 매우 민감하게 반영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삼성전자 영업이익률이 올해 지금 상반기에 1분기에 9%대인데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석에 의하면 올 하반기에 15%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하이닉스에 비해서 훨씬 오르지 못했다. 따라서 삼성전자가 역시 하이닉스와의 키 맞추기 차원에서 뭐 이른 시일 내에 한번 시장 흐름이 변화가 오게 되면 아마 움직임이 크게 나타날 수 있음을 예고합니다. 하이닉스가 이렇게 강하게 올랐던 이유 중 하나는 1분기의 영업이익률이 15%대인데 15%에서 20%대인데 올 4분기까지 영업이익률이 32%까지 올라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오늘 종합지수가 14포인트 정도 마이너스가 됨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지수가 끌어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이 앞으로는 미국 시장의 민감, 주도주 찾기 이런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음 시장에서는 제가 여기 말씀을 드리면 다음 시장에서는 이제 새로운 주도주 찾기에서는 자원주가 후속주로 지금 관심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반도체주가 실적장에 반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자원주로서 오늘 한국가스공사와 포스코인트가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제 12월 달, 11월 달이면 시초가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른바 빠르면 21일 날, 6월 21일 날 산업자원부에서 앞으로 시추를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금을 어떻게 모을 것인지에 대해서 회의를 갖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21일 날 또 한 번 자원주가 크게 움직일 수 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눈여겨볼 수 있고요. 자원주의 대표주가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 부상이 됐어요. 포인도 오늘 보게 되면 장중에 한 800원, 900원 올랐다가 또 막 800원, 900원 떨어졌다가 보합으로 갔다가 결국은 약 200원 상승하는 흐름으로 갔거든요. 외국인들은 약 20만 주 정도 매도를 했고 기관이 한 5만 4천 정도 순매수를 했어요. 이 흐름을 뭔 얘기하냐면은 굉장히 눈치를 보고 있다. 거래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따라서 거래량이 줄고 있고 주가는 빠지지 않는다고 하면 역시 투자자들이 눈여겨보고 있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다음 테마가 순환할 때 자원주 테마도 우리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김 단장의 시황 흐름은 오늘 여기서 마감하고요. 오늘 또 제가 또 오늘 오후에 분석하는 포스코 인터 분석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